안녕하세요. 저는 로즈토브라는 수제 비누 공방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수제 비누의 다양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CP 비누로 만드는 디자인 비누를 배워보겠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케이크 디자인 비누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응용하셔서 나만의 디자인 비누로 잘 만들어서 수업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제 비누의 다양한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CP 비누라고 있고요. CP 비누는 콜드 프로세스의 약자로 저온 숙성 비누, 저온 교반법이라고 불리는 제조 방법입니다.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작업하고요. 식물성 오일과 가성소다수를 교반해서 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비누라고 불리는 제조 방법에 속합니다. 계절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레시피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굳는 데까지는 24시간에서 30시간이 소요되고 완전히 건조 후에 사용하기까지는 4에서 6주가 걸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비누입니다. 그리고 MP 비누는 멜트 앤 푸어의 약자로 녹여서 붓는다 라는 뜻을 가진 제조 방법인데요.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색이나 향 그리고 원하는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비누 제조 방법으로 빠르게 굳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비누 제조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HP 비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핫 프로세스의 약자로 고온법, 고온 제조법이라고 불립니다. CP 비누의 방식이지만 투명한 방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 주로 제조하고요. 고온에 한 70에서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작업을 하고 CP보다는 사용감이 조금 더 뽀득뽀득하지만 건조 기간이 조금 짧고 그리고 물비누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CP 비누를 함께 실습해 볼게요. 우선 준비물 설명드릴게요. 일단 CP 비누는 기본적으로 알칼리와 지방산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천연 비누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성 오일이 주 재료이고요. 그리고 가성소다는 강한 알칼리 성분이라서 꼭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손으로 만지게 되면 굉장히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에 녹여서 비누에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 블렌더는 보셨을 때 요 바닥 부분이 깊이 뚫려 있지 않은 그런 블렌더를 사용해 주시면 비누 만들기에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계량할 때 사용하는 저울과 몰드는 이건 500g 사이즈 몰드고요. 500g 외에도 1kg 몰드 이렇게 다양한 몰드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P 비누는 향료를 사용할 때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고 저는 이 트레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CP 비누용 FO를 사용해서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색소는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옥사이드라는 비누용 색소 그리고 이제 돌에서 추출한 비누용 색소고요. 요거는 오일에 개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이런 천연 분말, 어성초랑 호두 분말을 사용해서 약간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일이랑 이제 가성소다를 넣어서 만들 때 사용하는 스템 피처 그리고 실리콘 주걱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드는 이 케이크 비누에는 위에 크림을 짜는 작업이 있어서 짤주머니랑 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자 해서 컵은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누 위에 올라가는 속비누.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몰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오늘 딸기를 사용해서 만들 거라서 이렇게 딸기 몰드를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 놨고요. 만드실 때는 주로 이제 MT 비누를 녹여서 굳혀서 사용하시면 되고, CP로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보온 과정 거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오일을 먼저 계량을 할 건데요. 이제 비누의 가장 기본되는 오일은 코코넛유랑 팜유예요. 코코넛유랑 팜유의 기능은 이제 비누를 단단하게 굳혀주는 경도의 기능과 거품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주오일로 코코넛 팜유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오일로 이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실 수 있는데, 코코넛이랑 팜은 실온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계량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만 따뜻하게 가열을 해서 나머지 오일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50도 정도까지 가열하고 나머지 온도 이제 오일을 넣어서 온도를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먼저 가열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동안 가성소다를 물에 녹여줄 건데요. 가성소다는 물에 녹였을 때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랑 물을 같이 섞은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놨고요. 이제 얼음 70에 물 30 정도 비율로 하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59.8g. 가성소다 만지실 때는 꼭 장갑 착용해 주시고 몸이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물에 다 넣으신 다음에 바로 뚜껑 닫으시고 잘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입구가 넓은 용기를 사용하시면 혹시 녹이기가 수월하시고요. 가성소다를 넣을 때 입구가 너무 좁은 걸 사용하시면 넣으면서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입구가 넓은 거 사용하시고 꼭 열에 강한 용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 녹았으면 얘는 잠깐 온도를 식힐 동안 놔주시고, 일단은 고체로 된 오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녹을 수 있게 너무 뜨거운 온도로 녹이시기보다는 따뜻한 온도로 천천히 녹이시고, 이제 좀 뭔가 알갱이 같이 남아 있어도 잔열로 충분히 녹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향을 미리 준비할 건데요. 향은 우리 지금 500g 비누를 만들어서 1% 들어가고요. 1% 함량은 이 아로마 오일 기준에서는 세안이 가능한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몸에 쓰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얼굴 외에도 같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2에서 3%까지도 향료는 넣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안용으로 만들 거라서 이제 5g 맞춰서 넣어줄게요. 우리 오늘 만드는 이 케이크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 시트 같은 빵 느낌 나는 색은 천연 분말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샌딩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천연 분말을 이제 이 옥사이드 색소는 미리 오일에 개어 놓아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분말로 된 천연 분말로 된 거는 따로 개어 주셔야 돼서 저는 한 1% 정도, 비누 양의 1% 정도 넣어줄 거고요. 이거는 다 넣으셔도 되지만 원하시는 만큼의 색깔을 내주시면 돼서 넣으시면서 색깔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호두 분말은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이 색 질감을 좀 나타나는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의 질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여성초는 약간 어두운 색깔을 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일에 개어 주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한 가지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루가 잘 녹여질 만큼만 넣으시고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하시면서 좀 너무 뻑뻑하다 하시면 오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천연 분말일수록 조금 더 잘 풀어지게 개어주시면 좋고 이제 입자가 고운 천연 분말은 훨씬 더 곱게 저어주셔야 돼요. 꼼꼼히 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누 안에 이렇게 점박이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입자가 큰 애들은 빨리 녹지만 입자가 작은 분말들은 오일에 충분히 개어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오일들을 계량해서 넣어 볼 거고요. 올리브 오일 50g. 조금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백 50g. 그리고 피마자 40g. 잘 섞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이 비누 레시피는요. 일단은 가을 겨울에 초점을 맞춘 비누 레시피로 코코넛 팜이 조금 이제 단단한 느낌이 날 수 있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습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올리브랑 피마자랑 동백 오일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추가하고 싶으신 오일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직접 계산하셔서 레시피 작성하시면 되고 레시피 작성하실 때는 비누 계산기 앱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비누 계산기 앱 사용하시면 가성소다 값이라던가 또 이제 비누의 무르기라던가 이제 그런 균형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거 체크해 보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누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 오일의 온도와 가성소다수의 온도가 이제 적절하게 맞으면 오일에다가 가성소다수를 넣어주세요. 꼭 반대로 넣으시면 위험하고요. 꼭 오일에다가 가성소다수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잘 저어줍니다.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시고 사실 이제 요 손주걱질만으로 비누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원하는 트레이스를 잡기까지 좀 과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블렌더를 사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버튼을 누르실 때 이 위에 버튼이 있고 이제 아래 버튼이 있는데 이 아래 버튼이 보통 터보 버튼이고요. 위에 버튼이 전원 버튼인데 이제 위에 버튼 약한 버튼 누르셔서 이제 이렇게 짧게 5번 정도 끊어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저어서 한 30-40번 정도 저어주시는 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세트 돌려주고 계속 그 과정을 추가하시면서 점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레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트레이스라는 거는 비누의 점도를 확인하는 건데 이 비누 점도 확인하실 때 위에 올라와 있는 비누가 이제 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도톰한 느낌이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따가 만들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성소다를 넣기 전에 블렌더를 먼저 담가줄 거예요. 그 이유는 요 홈으로 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기포들을 좀 빠르게 없애주기 위한 거고요.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 빨리 뿌얘질 수가 있어서 투명했을 때 기포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잡아주는 그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비스듬하게 담가주시고 이렇게 탕탕 쳐서 들어가 있는 기포들을 잘 제거를 해주세요.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비누로 만들었을 때 표면에 기포가 없이 매끈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오일의 온도가 41도, 얘가 지금 44도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한 41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넣어 볼게요. 일단은 오일에 가성소다수를 다 넣으시고 1분 정도 손으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블렌더를 꽂아볼게요. 꽂으실 때는 가운데 놔주시고 이렇게 결합해 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버튼을 5번 누르고 30번 이 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5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뽀얘졌을 때 주걱질을 좀 해서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시고 이제 트레이스 체크라는 걸 해볼 건데요. 위에서 잘 섞으신 다음에 위에서 원이나 별을 그려요. 이렇게 보시면 원이나 별을 그렸을 때 약하게 남아있는 상태, 지금 한 2mm 정도 남아있고 좀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트레이스가 낮다 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는 좀 약한 트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향을 넣어요. 넣어주시고 또 얘를 잘 섞어줘야겠죠. 잘 섞어주시고 우리는 지금 크림 약간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비누액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뭐 이 단계수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4번에 나눠서 층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위에다가 크림을 짜줄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히 걸쭉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트레이스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빨리 하고 싶다고 이 블렌더만 막 돌리다 보면 갑자기 확 뻑뻑해져서 굳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매끈매끈한 비누액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손주걱질을 충분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걸쭉하게 됐을 때 우리 이제 비누액을 나눠줄 건데요. 바닥에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요 분말들을 사용해서 약간 빵 같은 느낌의 색감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비누액은 500에서 550 사이 정도 되고요. 지금 비율을 나눠줄 건데 이제 요 비율과 요 비율을 거의 좀 맞춰서 나눠주고 나머지 비누액은 이제 크림으로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2개에서 200g, 요거 2개에서 200g 요렇게 해서 100g씩 나눠줄 거예요. 이게 조금 넘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 개어놨던 거 사용해서 다 넣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넣으시고 그리고 이 비누액에 넣는 첨가물들, 첨가물이라고 하면 보통 요 향, 이런 색,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첨가물들은 이 비누 총량의 5%를 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누의 사용감을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누에 좀 많은 색이 들어가서 좀 진한 색감의 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면 물론 이제 쨍하고 예쁘긴 하지만 사용하시면서 비눗물의 색깔이 좀 묻어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만드실 때 좀 안내를 주시면 좋아요. 막 나는 쨍하고 화려한 색감 하고 싶다 하시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이 비누 거품이 빨간색이 묻어나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한 색감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런 안내를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몰드에다가 이제 첫 번째 단을 부어볼게요. 쭉 부어주시고 비누에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탕탕 쳐주면 이렇게 매끈하게 표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몰드 표면을 좀 정리해주는 게 좀 비누를 이 단면이 좀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끝이 이제 써주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핑크색 낼 건데요. 요 핑크 옥사이드랑 이거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흰색 색소인데요. 요거는 주로 비누에 흰색을 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비누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약간 노리끼리한 이런 아이보리 색인데 이렇게 약간 크림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오일에 개어둔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핑크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색깔을 내줄 거고요. 이 오일에 개어둔 거는 약간 분리될 수가 있어서 충분히 잘 흔들어 주셔서 색깔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색을 넣어줄 건데요. 이제 조금씩 넣어서 색깔을 보시면 돼요. 조금씩 확 들어가 버리면 뭔가 흰색 색소도 많이 넣게 되고 뭔가 색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넣으시면서 조절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색깔이 진했으면 좋겠다 핑크색인데 그럼 이것만 계속 하나씩 넣으시기보다는 약간 진한 색소 한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한두 방울만. 그래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그냥 핑크색이긴 하지만 약간 반투명한 느낌의 핑크색이고요. 여기다가 흰색 색도 넣으시면 좀 더 파스텔 톤의 비누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색 넣으실 때는 이 벽면까지 꼼꼼히 잘 긁어주셔가지고 색이 잘 섞일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잘 저으신 다음에 비누액을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짤주머니도 사용할 거고 그냥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사용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푼은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좀 큰 스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떠서 바닥이 약간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너무 묽으면 또 이렇게 파고들 수 있어서 적당히 쌓아질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모서리부터 덮으시면 돼요. 모서리부터 채우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탕탕 쳐서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시고 표면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제 세 번째도 이렇게 같은 색깔이면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굳이 또 새거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그리고 이 비누액 상태는 약간 덩어리진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잘 섞으시면 또 다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풀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부터
만약에 이게 점도가 너무 묽다, 스푼으로 잘 안 터지는 점도다 하시면 짤주머니에 담으셔서 아주 작게 자르셔가지고, 조그맣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듯이 쭉 뿌리듯이 하셔도 돼요. 그 대신 꼼꼼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 핑크색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저는 이게 점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스푼으로. 너무 묽은 것보다 점도가 있는 게 오히려 나으시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트레이스를 잡을 때, 시작할 때 너무 강한 상태에서 시작해버리면 이 만드는 단계에서 또 되게 꾸덕꾸덕해져서 짤주머니로도 쓰기 불편하고 뭔가 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천천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크림, 요거를 짤주머니에 짤 건데요. 짤주머니 이용해서 짜줄 건데요. 일단은 딱 끝까지 맞추신 다음에 살짝 한 2-3mm 정도만 안쪽으로 잘라주세요. 하시면서 조금씩, 처음부터 크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 끝까지 쭉 밀어서 여기가 새지 않게 잘 밀어서 당겨주세요.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여기가 팽팽해지게 이렇게 팁이 딱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비누액 넣을 때 바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준 상태로. 크림 상태의 비누액을 짤주머니에 담아 볼게요. 살짝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짜다가 크림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살짝 남는 한이 있어도 크림을 좀 넉넉하게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담아줍니다. 이런 밀대, 스파츌라나 밀대 같은 거 있으시면 밀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공기가 최대한 빠질 수 있게 좀 밀착해서 담아주시면 되고, 얘를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요런데 이렇게 공기 있는 부분이 다 메꿔져야지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밀대로 쭉쭉 밀어가지고 공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요거 좀 베이킹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습용으로 좀 짜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좋으니, 바로 이렇게 짜다가는 또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요런 뭐 매트나 아니면은 뭐 그런 유산지 같은 데다가 채우실 때는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꽉 채울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뿔 모양으로 올려서 쌓아줄 건데요. 처음 채우실 때 핑크색이 다 덮일 때까지 빼곡하게 빈 곳 없이 채워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갈게요. 끝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메꿔주시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좁게 해서 크림, 요 딸기를 올릴 수 있게 크림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4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4개로 짜보겠습니다. 조금 남아도 괜찮고요. 이거 그냥 한 번 더 짜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제 요게 간격을 조금 두는 이유는 나중에 비누 자르실 때 비누 칼이 여기 이제 닿을 때 너무 간격을 좁게 하시면 이런 토핑들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간격을 두시고 끝에도 살짝 잘라주거든요. 이렇게 단면, 이 제일 끝에 단면이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앞뒤로 잘라줘서 여기도 간격을 조금 주시면 좋고, 자르는 간격도 적당히 주시면 자를 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과일, 뭐 딸기, 뭐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이런 이파리 몰드나 아니면 뭐 이런 디저트 같은 조그만 쿠키, 초콜릿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놨거든요. 그 초콜릿 이런 걸로 데코를 해주시면 돼요. 살짝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딸기 가운데 놓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요런 이파리로 옆으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디저트 같은 거 이렇게 꽂고 싶다 하시면 이제 뭐 딸기를 한쪽에 놓으시고 디저트 토핑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정답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짰으니까 이 모양대로 한번 이렇게 꽂아볼게요. 생각보다 고정이 잘 돼.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토핑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초콜릿을 이렇게 귀여운 토핑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토핑을 또 전 사실 그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게 고르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딸기 때문에 이게 뚜껑이 안 닫히겠다 하시면 랩으로 꼭 한번 싸주세요. 좀 큰 랩이면 한 번에 되고요. 저는 좀 작은 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CP 비누는 보온 과정을 꼭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보온고가 없으시다 하시면 그냥 스티로폼 박스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셔가지고 온도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온해 주시면 되고, 온도계에 같이 이렇게 꽂아서 놓으시면 또 온도 체크하시기 좀 쉬우실 거고, 만약 보온고 가지고 계시면 한 30에서 35도 정도, 기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그 보온 온도를 잘 정하셔서 30에, 저는 한 30도 정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 30도 정도 세팅한 보온고에 하루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온을 거친 다음에 이제 몰드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거한 것이, 요거는 제가 이틀 전에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좀 토핑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컬러감으로 요거 하나만 제가 일단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도장 같은 거 스탬프 찍으셔서 완성하실 수 있고, 뭐 생일이시다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나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간 도장 찍으실 수 있고, 찍으실 때는 뭐 그냥 눌러서 찍으셔도 되지만 이런 고무 도장 사용하시면 좀 더 균일한 힘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계절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졌을 때 봄에는 꽃과 관련된 클래스가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벚꽃이 필 때는 그 벚꽃과 관련된 비누 클래스라든지, 또 이제 5월에 있는 어버이날이나 그런 가정의 달에 맞춰서 플라워를 넣은 그런 선물용 비누들,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확실히 바다를 되게 좋아하셔서 바다 디자인으로 만드는 비누나,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나는 멘톨을 넣어서 만드는 샴푸바, 그런 소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색감의 비누들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할로윈 같은 그런 시즌에 맞춘 비누 수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행사고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 저희는 디자인에 준비해서 수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CP 비누 같은 경우는 건조 기간이 4에서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드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그런 시즌에 맞춰서 그런 디자인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업을 할 때는 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맨 처음 비누를 시작하실 때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다양한 협회에서 비누 관련 자격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이나 디자인을 갖고 있는 협회를 고르셔서 창업반이나 자격증반 수업을 들으셔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처음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 먼저 하시면 되고, 화장품 제조업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거를 또 따셔야 되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고형 비누에 한해서만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런 전문 과정을 이수했을 때 취득하실 수 있도록 규제가 좀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따시면 되는데, 이제 꼭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인 그런 곳에서 수업을 하시면 이제 판매하실 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SNS 없이는 홍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는 거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홍보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선택하실 때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시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딱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고르시면 이제 그 디자인에 맞는 공방을 선택하셔서, 또 이제 그게 클래스 플랫폼으로 이어진다고 하시면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이제 조금씩 이제 피드를 쌓아서 완성을 해주시면 이제 수강생 분들이 와서 어떤 이미지의 작업을 하는지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업 신청을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거기다 연결을 해 놓으면 좀 더 수업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제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 수료증 과정이 있어요. 비누도 마찬가지고 뭐 캔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꼭 자격증 취득이 아니더라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다양한 디자인 수료증 과정으로 이제 그런 디자인을 습득을 하시면 또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내가 개발하고 그렇게 새로 창의력 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디자인 수료증 과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